네, 안녕하세요. 차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빈입니다. 네, 어느덧 7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름의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네. 여름하면 또 노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좀 준비 잘하고 계세요?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여기 없겠죠. 예. 아니 근데 보통 이제 7월을 대비하려면 4월부터 뭐 살을 빼라 그렇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올해도 늦었네요, 선생님. 그렇지. 늦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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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잘해 쫄쫄 굶지 말고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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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빼 잘해 약만 먹지 말고 돌리도 돌리도 내 허리 돌리도 그렇지 원래 아이고, 없었는데. 아이고 야. 아니, 근데 저렇게 임상원 선생님처럼 매일 즐겁게 노래만 열심히 해도 네. 맞아요. 이 여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질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서 아니,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거울 보고 분들이 노래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여름이 다가오면 체형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네.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강연을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실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오늘 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이광미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책임질 가정학과 전문의 이광미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방법이 수만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성공률은 단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2%의 성공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쑥쑥 올려줄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계신 곳이 그 프라이빗 호텔에서 이제 네.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건강하셔서 잘 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거나 몸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네, 네. 만성 피로라든지 아니면 갱년기 또는 출산 후 또는 네. 당뇨나 고지혈증 같이 조금 대사질환이 있어서 혈당이나 이런 게 조절이 안 될 때는 네,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좀 그런 어려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 저렇게 최고급 호텔에다가 네네. 무슨 프라이빗하고 하고 아. 쌤 말씀하시는 들어보니까 억수로 비쌀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어머니들이 또 마찬가지 저도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혹시 고가의 장비나 이런 시술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사실 건강한 체질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체질 개선. 그렇죠. 체질 개선 사실 고가의 장비가 없어도 내 몸의 기능을 잘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야, 근데 이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네, 많은 네. 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막 거기 쫓아가서 했는데 내 몸에는 안 맞고 네. 뭐 하나만 먹으면 괜찮다더라. 그거 먹었더니 더 현기증 나고. 그렇죠. 저도 뭐 안 해본 게 없는데 네. 아시겠죠? 예. 안 해본 게 없는데 이러니까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바로 알겠습니다. 아니, 재원 씨는 예. 오늘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남미 씨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도 가까이 계신 분이 뭐 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아내분. 막 그러시는데 가까이 결국 계신 그거를 다 합치면 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확실한 거로 하나 딱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뭐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거 또 음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보다는 운동으로 빼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의지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운동을 네. 하면 되지 이런 네, 마음. 왜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운동과 어떤 식이요법 네.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좀 이렇게 얘기를 그래. 해주시죠. 네, 굉장히 다양하게 효과가 좋다는 운동과 식단 방법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답은 운동과 식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요? 네. 답은 내 몸에 있습니다. 네. 내 몸 상태. 내 몸에 그렇죠.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의 대사나 음. 호르몬, 면역력과 같은 몸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있고요.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어요. 네. 자신을 알아야 되네요. 그래야 어떤 게 맞는지 정답입니다. 알수 오늘 있어요. 네. 주제는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 왜냐면 어. 운동했는데 더 많이 붓거나 찐다는 분도 있으니까. 있지, 그렇습니다. 있지. 네. 사실 여기 네. 우리 중에 또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어디? 네. 누구요? 임석원 선생님이시라고 네? 20kg를 빼셨다고. 진짜요? 언제요? 선생님 지금의 모습은 가짜예요, 그럼? 아니 저 배는 비추지 마이소. 아, 진짜 예전에 제가 한 좀 10년, 찌셨었어요. 10년 전 얘기인데 사실은 예.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니까 잘 챙겨 먹으니까 살이 조금씩 찌더라고요. 찌죠. 아내분이 네. 맛있는 거 많이 네. 해주셨나 보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난 쳐대놓고 하니 근데 한 20kg 쪄버렸어요. 본인이 놓으신 것처럼.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제가 이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건강검진했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 피보다 지금 기름이 많다. 그 정도로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췌장에 문제가 오니까 네. 당장 모든 걸 중단하고 몸을 관리하는 데 힘써라. 그래서 빼셨네요. 그래서 제가 한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헬스클럽 가가지고 예. 운동하시고.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뭐 네. 몇 끼 조금씩 들고 예. 막 자전거 좀 타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게 마치자마자 목욕탕에 가가지고 예. 반신욕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아.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2달 때까지는 1kg도 안 빠져. 1kg도요? 아까 1kg도 안 빠져. 그랬는데, 2달 네. 좀 지나자마자 석 달 딱 들었을 때 매일 한 200g씩, 300g씩 자면서도 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연문양으로 왔다가 연문양이 됐죠. 이제 지금. 어쨌거나 조금 뭐 방심하셨어요? 지금 네. 좀 방심해가지고 아니 저 방법은 어떻습니까? 반신욕, 괜찮은 예. 방법인가요? 네. 혹시 살이 찌셨던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되세요? 살찔 때 그때 이제 요거 이제 네. 이게 술. 그다음에 이제 아무데나 먹고 네. 아무데나 자고 네. 이게 이제 불규칙하게 그다음에 약간 그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자꾸 먹는 거에 가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군요. 먼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네. 피곤해지면 몸의 대사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과 술을 좀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네. 염증이 많아지게 돼요. 그럼 몸이 부으면서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도 교정하시면서 네. 운동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반신욕도 하셨잖아요. 네. 네, 이런 습관들이 사실 몸의 대사를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반신욕 같은 경우는 몸의 심부 열을 올리면서 체내 땀구멍을 좀 열어주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돼요. 그럼 염증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종이나 여러 가지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잘하셨던 거네. 우리 집 사람이 와이프가 이제 챙겨줄 밥 먹을 때는 예. 약간 사람들이 제 얼굴 볼 때 아이고 얼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막 폭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아니, 그 이후로 이러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아내분께서 살인데도 달라 이게. 밥을 잘 안 챙겨 주셨어요? 왜 그 후에는 이후로? 왜? 아니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다시 밤무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환경 네, 자체가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렇죠. 바깥 음식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구나. 확실히 이게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상황이 네.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선생님의 강의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집중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책임질 오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몸이 네. 건강하고 네.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네, 네.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항들을 한번 보시고 네.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예, 먼저 이전보다 몸이 잘 붓는다, 당연하죠. 손발이 차다, 많이 찹니다. 잠이 깊지 않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피로가. 풀리지 않고 피곤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나고 단계 땡긴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예민해진다, 활동하고 나면 쉽게 피로해진다, 네. 식사 후에 졸리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찐다. 아, 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 중에 이제 몇 개 해당되시나요? 저는 6개 해당돼요. 6개. 예. 네. 저 5개요. 5개. 저도 5개 정도였어요. 네. 김성원 선생님? 저는 9개인데 아, 정말요. 요새 많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때문에 노래교실을 지금 쉬고 계시니까 스트레스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맞네, 맞네. 그게 제일 크네. 네, 맞네, 그런 분들 맞네. 많으세요, 요즘에. 코로나 네, 맞아요.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이 9가지 중에 3가지가 이상이 세 가지 이상이면 대사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네. 이런 어허이. 경우에는 어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몸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러한 그 건강의 신호들을 파악해서 네. 회복하는 게 저희 치료의 목표가 될 건데요.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살이 잘
찌는 체질, 네. 즉 몸이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몸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에너지 대사, 에너지 네. 대사. 그리고 호르몬, 면역력입니다. 네. 많이 좀 다 들어보신 부분들이죠. 네, 네, 듣긴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기전을 제가 좀 예,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대사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하면 보통 활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예. 보통 여러분들이 활력 지수를 100점이 아주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때 네. 여러분들 평소에 활력 지수는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방송할 때는 한 120점 정도. 예. 방송이 끝나면요? 방송 끝나면 훅 떨어지죠. 한 40, 30까지. 네. 너무 힘들겠다.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매일 말씀이에요. 150. 그러니까 난 매일 넘쳐요. 과에너지. 과하다. 아한테도 과에너지야, 과해. 남편한테도 과에너지. 과해. 네. 방송도 과해. 네, 예. 네. 저는 지금일 때는 100. 네. 말씀하신 비슷하네요. 120까지는 지금 100. 딱 방송 끝나면 한 30 정도? 30. 네, 네. 저는 한 그래도 80 정도 항상 유지하는 것 같아요. 80 정도. 자, 꾸준히 아, 그러시군요. 예. 노래도 네. 항상 80점 정도로 이렇게. 야, 뒷글 있네. 네. 보통 이제 만성 피로가 있고 좀 몸이 피곤하다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수치가 50점에서 한 70 정도 정도만 돼요.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사실 좀 몸 관리가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50점 이하 또는 30점에서 50 정도면 만성 피로가 좀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심한 있습니다. 편이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을 하거나 이렇게 긴장을 할 땐 사실 최대 에너지를 끌어내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쓰고 나서 점수가 갑자기 40점으로 떨어지거나 30점으로 떨어진다면 평소에 내 기능이 에너지 레벨이 30점, 만성 피로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유지하는 네. 게 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150점이면 에너지가 좀 충만하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늘 부어있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대사를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한다면 세포 내에 소기관이 있어요.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물 시간에 배웠죠. 그러시죠. 예,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예, 이 에너지 공장은 실제로 이렇게 조금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칼로리가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같은 음식을 거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몸에 필요한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같은 것들을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의 에너지 공장에는 이러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영양소를 에너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화학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미량 영양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불규칙한 식습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성 피로가 좀 심해져서 이런 미량 영양소가 고갈이 되면 몸에 있는 거대 영양소를 활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게 되죠. 계속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2가지가 첫 번째는 피로예요. 에너지가 못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축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살이 찌는 지방으로 거죠. 네. 축적이 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와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에너지 네. 대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걸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 호르몬인데 제가 호르몬 오케스트라라고 그러네. 표현을 했어요. 아니, 호르몬이 언제 그렇게 오케스트라까지 결성했을까요? 그렇죠. 몰랐네요. 네, 예. 여러분들 뭐 아시는 호르몬들 있으신가요? 어떤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렇죠. 왜 웃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남성 호르몬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성 호르몬 할래. 네. 제가 호르몬 오케스트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몸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처럼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서로 잘해줘야 기능이 잘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야. 맞네.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올라가면서 당분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단계 많이 당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당분을 당기게 많이 하고 그와 동시에 혈당이나 혈압을 올려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면 몸이 피곤해지는데 네. 그러면 대사가 떨어지겠죠. 네. 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성분들이 손발이 많이 차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몸이 많이 붓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원료는 성호르몬하고 또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성호르몬이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원료가 같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심해지면요 성호르몬의 밸런스도 깨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 때 식욕이 당긴다든지 갱년기 때 복부 비만이나 내장 지방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성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그렇구나. 중요하죠. 네. 그러면 남성분들도 요즘 남성 갱년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증상을 더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아우, 너무 잘 이해하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해요. 여기 있잖아. 나 막 그렇게 막 얼굴 붉어지고 막. 울지 마요. 그러니까 늘 가슴이 벌렁거리고 안 좋더라고 이게. 그럴 수 맞습니다. 있네요. 진짜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또 성호르몬은 여러분 이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 이 감정이나 우울감을 조절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호르몬의 아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면서 여러분 감정적인 허기라고 하죠. 네. 예, 우울해지면 자꾸 먹고 싶은 게 당기고 어. 체중이 늘고 이런 게 같이 오게 됩니다. 계속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세로토닌은 밤에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뭐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밤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몸의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면서 야식이 늘고 폭식을 하게 되는 아이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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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 이제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면역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장의 면역과 간의 해독력 그리고 셀룰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의 면역력은 장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있고 네. 유해균이 있잖아요. 네. 유익균, 네. 유해균. 그렇죠. 예, 유익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높여주는 반면에 유해균은 장내 독소를 더 많이 내뿜게 돼요. 예. 그럼 독소가 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요즘에는 비만세균이라고 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비만세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면역력이 떨어지면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간의 해독력이 좋아야 아까 말씀드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독해낼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일주일에 한 1kg 정도 빼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해볼게요. 일주일에 1kg라고 하면 지방의 양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는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염증 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아, 그럼 이게 1kg가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흘러서 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간의 해독력이 떨어지면 이 염증들이 간으로 해독이 안 되니까 네. 우리 몸에 퍼지게 쌓이네.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네네네. 알러지가 올라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몸에 염증이 많고 간의 해독이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아이고. 세 번째로 셀룰라이트인데 셀룰라이트가 좀 면역력과 관련이 돼 있다고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요. 살찐 사람들 보통 이게 그냥 이렇게 셀룰라이트 살이 뭐 튼다 이런 느낌의 울퉁불퉁하다. 예, 볼록볼록한 게 밖으로 그거. 나오는 그냥 응. 증상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예. 보통 이제 외모와 좀 아름다운 거 관련해서 좀 셀룰라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셀룰라이트도 염증입니다. 오. 네.
염증은 보통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 동반하게 되는데요. 예. 이 염증성 부종이 지방 덩어리와 섞여서 엉켜진 것이 바로 셀룰라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네. 셀룰라이트를 뭐 뺀다고 막 문지르고 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겠네요? 그런다고 뭐 염증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보다 염증을 줄여주는 게 그러니까요. 셀룰라이트 치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셀룰라이트는 내 면역이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산 후에 몸이 하체가 이렇게 땡땡 붓고 셀룰라이트가 심해지는 분들은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염증이 많은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셀룰라이트를 치료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생활 습관에 있거든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음식이 또 염증을 유발하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네. 잠깐만요. 지금 다 좋아하는 것만 나왔는데 얘들이 염증 덩어리인가요? 잠깐만요. 지금 슬퍼지는데. 아니 꼭 그렇죠. 필요한 음식들이잖아. 이건 하루에 한 2번씩은 먹어줘야 돼. 더 한 번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셔서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네. 이거를 이제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좀 조절해서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보시면 밀가루나 흰 쌀밥, 술과 같은 음식들인데 밀가루나 흰 쌀밥은 보통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어떤 증상을 유발하냐면요. 먼저 이 통곡물을 깎은 거잖아요. 네.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미량 영양소, 이런 비타민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통곡물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통곡물들을 다 없애고 거대 영양소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걸 다 없애는. 네, 에너지 대사를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방해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두 번째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증후군과 이런 심혈관, 내혈관과 같은 합병증을 많이 유발하기 아이고. 때문에 네. 사실은 몸에 좀 안 좋은 음식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밥이 보약이라 그랬는데. 현미밥요. 밥의 종류가 다른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곡물이 많잖아요. 아, 진짜. 예전에는 참 밥이 보약일 때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탄수화물이 좀 과잉한 시대예요. 너무 많이 먹다 맞아요. 보니까 네, 우리가. 뭐든지 적당해야 과해서. 되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 자체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해요. 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런 음식들을 줄여줘야지만이 우리 네. 몸이 해독이 되고 대사가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아,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이 찌게 되고 호르몬이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늘어나면 네.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대사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네. 이것들은 결국 뇌혈관이나 심혈관 또는 미세혈관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각해지네요. 사망까지 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 사실은 이 대사를 조절을 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왕도가 있죠. 적게 먹고 운동한다. 네, 네, 그럼 그렇죠. 살이 빠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쵸. 그게 모든 분들한테 다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니까 저희한테 말씀. 맞습니다. 네. 눈치. 네. 아나차는 눈치는 제일 빨라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왼쪽 같이 활력이 좋은 건강하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은 몸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적게 먹고 운동을 하면 살이 잘 빠집니다, 실제. 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아.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의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적게 먹어서 영양이 결핍되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기능이 떨어져서 살이 찌게 돼요. 아, 붓는 오히려 더요. 와. 네.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찐다는 말씀이시죠? 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도 사실은 몸에 어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맞지 않는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오히려 스트레스성 식욕을 더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염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물론 과한 운동을 할 때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회복하는 다이어트가 가장 좋은 이유는 네. 요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 제일 가장 큰 열심히 적이죠. 네, 예. 빼더라도 다시 쪄버리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네. 네. 사실 요요가 자주 오게 되면 몸이 많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오히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그 요요가 오는 다이어트인지 아니면은 잘 빠지고 있어서 다시 찌지 않을 것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다이어트 빨리 끝내고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식욕이 나고 그리고 적게 먹는데도 자꾸 잘 안 빠지는 것 같고 다이어트에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힘이 들다면 이거는 추후에 요요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고. 네, 건강하게 잘 빼셔서 요요 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상태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식욕이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평생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예. 그리고 난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이제 건강해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의 부작용인 뭐 탈모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거의 없이 편안하게 빼시는 경우에는 기능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요요가 없이 잘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사를 올려주는 미량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주스를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네, 이제 독소를 없애자는 뜻으로 안티톡신 주스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좀 준비했으니까 먼저 좀 드셔보시고 오, 진짜요? 설명드릴게요. 야. 네, 와. 지금 저기 쓰여 있는 재료로 만든 주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근데 색깔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요. 색깔이 이거 그냥 풀을 막 가는 듯한 약간 그런 색깔인데요. 그러니까요. 자연에서 고맙습니다. 그대로 온 듯한 네. 느낌이 나네요. 보통 시음하면 요만큼만 주시는데 이제 많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 톨 사이즈네요. 네. 드셔보세요, 근데. 원샷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아, 네. 냄새가 이게. 아니,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좋은데? 괜찮으시죠? 네. 오, 너무 잘 드시는데요. 재한 씨 배고팠어요? 이게 먹다 보니까 잘 들어가네요. 야, 이 일단 그 푸릇푸릇한 느낌이 나요. 샐러리 맛이 나고 그러니까요. 나고. 샐러리도 네. 있고. 예. 우리가 샐러리를 섭취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주스로 먹으니까 이게 그렇죠. 잘 키위도 들어가는 선생님 좀 느낌도 들어갔습니까? 배가 들어갔어요. 배가 들어갔고. 네. 드시기에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아니요. 네, 그냥 맛있어요. 쑥 마시게 되네요. 네. 네. 지금 들어간 그린색은 보통 이제 해독을 많이 의미하죠. 네네. 네, 근데 해독과 대사를 같이 올려주는 주스인데요. 지금 들어간 성분은 보시면 재료 중에서는 야채 중에서는 이제 밀싹과 배, 샐러리, 양배추와 같은 것들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좀 고농축 슈퍼푸드 파우더가 들어갔어요. 오.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네네. 이 카테킨은 보통 녹차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예. 네, 그 우리 몸에 이제 색깔도. 폴리페놀 중에서 플라보노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항산화제인데요. 항산화제. 예. 예. 이러한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높여주고요.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비타민 C 한 100배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요? 네. 와. 그리고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우리 장에서 흡수가 돼서 지방으로 변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예. 그 외에도 밀싹이나 배, 샐러리, 양배추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사를 올려주는 미량 영양소가 한푹 들어간 이게 주스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재료가 카테킨? 네, 슈퍼푸드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아래에 있는 성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밀싹 같은 경우는 염증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배소빈 아나운서 이거 네. 맛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고 뭔가 네. 제가 좀 잠이 살짝 덜 깼었는데 네. 잠이 확 잠이 깨는. 덜 깬 채로 방송을
예, 어쨌든 재밌겠다. 네. 만성피로. 그러네요. 아니 근데 네. 선생님 이거를 네.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네. 해서 드셔도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가능하면 이제 유기농을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재료의 양은 드시는 입맛이나 기호에 따라서 지금처럼 조금 네. 달콤하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쓴맛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샐러리나 밀싹을 좀 더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하루 네. 한 잔을 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한 300cc 정도 되는 한 잔 정도를 드시면 충분하시고요. 네, 좀 해동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드시는 거 또 좋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또 뭐 여러 잔 드시고 예, 그러면 갑자기 또 막 야 나는 예. 좋으니까 배를 더 갈아 넣어야 되겠다면서 너무 많이 갈아 넣을 때는 좀 안 좋을 네. 수도 있겠네요. 이게- 꿀 좀 넣어라 해서 꿀을 좀.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맛을 봤다라고 느낀 게 예전에 저희 그 사무실에 이렇게 녹즙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맞아요. 오실 때 약간 그런 맛이랑도 좀 어머님들께서 비슷한 것 주시는. 같네요. 네. 거부감이 없습니다. 맛있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니까 네. 네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을 조금 체중을 원하는 만큼 감량할 수 있는 조금 팁을 좀. 실질적인 방법이야 이제. 네, 네. 예. 여러분들이 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네. 네. 집에 있으시면 좀 자꾸 주전부리를 하시게 되면서 네. 체중이 조금씩 늘으셨죠. 그렇죠. 네. 네. 보통 뭐 1kg에서 3kg 드신 분들도 있고 5kg씩 찌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좀 감량하실 수 있는 조금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대 영양소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고단백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의 대사나 호르몬, 염증을 유발하는 네, 음식이잖아요. 그러시다고 그랬죠. 예. 이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끊게 되면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밀가루라든지 흰 쌀밥만 끊어도 몸이- 대사가 원활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굶어야 된다 말씀이세요? 아니 현미밥이랑 무슨 다른 대부분 거 그렇게 칠수 많이 있잖아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어도 사실 드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 네. 딴 거는 먹어도 된다. 고기 좋아하시죠? 예, 삼겹살. 좋아하죠. 사실 뭐 삼겹살 꼭 매번 드실 건 아니지만 네. 아니면은 뭐 과일, 야채, 네. 뭐 견과류 네. 뭐 사실 드실 수 있는 좋아하시는 음식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먹고 굶어서 빼시는 게 아니고 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만으로도 요것만으로도. 네, 몸이 오. 굉장히 건강하게 리셋이 될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일시적으로 끊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량 영양소가 보충이 되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지게 되고요. 네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잠깐 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염증이 줄기 때문에 몸에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실 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일정 기간 줄인 다음에 갑자기 또 식사를 하시게 되면 다시 찌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천천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살이 찌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먼저 이제 목표가 1kg에서 2kg 정도 쪘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루에 저녁 한 끼를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어보는 겁니다. 네. 뭐 아침 점심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그렇죠. 사람들이랑 뭐 파스타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두고 그렇죠. 저녁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의 대사보다 저녁의 대사가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에 한 끼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고기나 과일, 야채로 바꿔서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2주 정도 지나면 1, 2kg가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저녁에 고기를 먹어도 되네.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네 그러면. 네. 회식을 저는 하더라도 왜 문제였던 거는 고기를 먹고 된장찌개 밥을 꼭 먹 먹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고기만 먹고 냉면까지 가야 먹어야지, 되네요. 냉면까지. 그러니까. 질 수 없죠. 고기에 쌈을 차서 쌈 채소로 네. 고기하고 과일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드시게 되면 아. 살이 안 찌신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에는 술도 조금 같이
술은 일단 네. 빼야 고기 돼. 드시고 술을 드시면 밥을 안 드셔도 그리고 뭐 될 수밖에 먹는 건 술먹니까 어떤가요? 저녁에 맥주 한 잔도 많이 드시니까 이게 또 살이 되겠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배소변 아나운서가 술만 먹는 건 어떠냐고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소리 씨. 안주 안 먹고 네. 술만 먹는 거예요. 물이랑 많이들 술만. 물어보시는 질문이세요. 네, 그리고 술 없으면 못 사시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고 술 때문에 찌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보통 왜 몸이 피곤하고 일 많이 하고 오시면 나른해져 갖고 밥하고 같이 반주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많으세요. 근데 그게 은근 야금야금 살이 찝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술만 먹어도 살이 찌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대사를 과정을 거칠 때 네. 아까 보여드린 에너지 대사 중 탄수화물 대사를 이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대사를 쓰지 못하고 술을 대사하는 데 다 몸을 쓰기 때문에 네. 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죠. 예.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몸이 붓고 살이 찌게 되고. 좀 조금씩 줄이는 걸로 하셔야 되겠어요. 예. 아니 저는 술을 먹은 다음 날에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 있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일시적인 좀 탈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수가 와도 그럴 수가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다시 체중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시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체중이 감량됐다기보단 일시적으로 어. 예, 좀 빠져 탈수가 됐다고 볼 수 음. 있습니다. 네, 오히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술을 그렇게. 아, 그만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 화면을 보니까 네. 유지를 하니까 저렇게만 빠진다면 너무 행복하지. 해볼 만 하시죠? 예 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더 빼볼까요, 선생님? 네, 네, 좀 3에서 더 5kg. 빼보겠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요즘 제일 많이 찌신 체중이 아마 이 체중이실 것 같아요. 네, 3kg에서 3kg에서 5kg 맞아요. 네. 딱. 이렇게 빼시려면은요, 네. 조금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네. 예, 한 2주 정도를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보시는 걸 아우, 권해드릴게요. 그것도 좀 예. 힘든데. 그게 어려우실 것 같지만 막상 처음 한 3, 4일을 제대로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쭉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3일이 고비네요, 처음이. 그렇죠. 처음 3, 4일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당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혈당이 떨어지면서 좀 어지럽고 그렇죠. 좀 기운이 떨어진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근데 있어요. 2주 유지라고 하셨는데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치팅 데이를 두잖아요. 아, 네네. 어떻게 그거는 그게 뭡니까? 나쁜 건 다 치팅데이가 알고 있어. 뭐예요? 나쁜 건 다 알고 있어.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마음을 좀 굳게 드시라고 한 게 아. 이왕 해독을 하실 거면 네. 2주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이게 2주를 하고 나서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아시게 돼요. 네. 굉장히 몸이 가볍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깨끗해지고요. 장도 편안해지고 몸의 부종이나 체중도 굉장히 쉽게 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2주 정도 이 해독을 하는 기간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전에는 좀 저렇게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쉬니까 자꾸 이제 집에서 주둥부리 하고 막 이러니까 네, 맞아요. 피부 트러블이 계속 생겨요 지금. 아, 맞아. 원래 배곡이셨는데 네. 오늘 조금 약간 까칠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도 뭐 났잖아 봐 여기 여기니까. 네. 아, 이게 해독이 안 돼서 올라오는 염증이죠. 그러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 계시잖아요. 네. 집에 계시면 살이 찔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바깥에 외식이나 이런 걸 안 하셔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아, 그렇게 좋게 또 이해되시죠? 이용할 이걸 수 자, 기회로 자기 삼아라.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네. 조금 건강해지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네. 외식이나 이렇게 좀 외부에 노출되는 것들이 줄기 때문에 네. 더 다이어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그래서 꼭 해보실 만한. 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2주 유지인데요. 네. 갑자기 정제된 탄수화물을 2주간 끊어서 몸을 해독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먹게 되면 요요가 오게 됩니다. 예. 바로. 네, 그래서 이 2주 유지 기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마지막 다이어트는 감량보다는 유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주에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통곡물이 들어간 현미나 이런 잡곡밥 있죠? 그거를 반 공기를 점심 때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체중이 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이 늘지 않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점심과 저녁에 이런 잡곡밥을 반 공기를 2번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이 늘지 않는 걸 확인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정제탄수화물이 조금 들어가도 다시 찌지 않아요. 아이고. 네. 2주가 고비네요. 중요하군요. 2주를 그렇죠. 잘 버티면 그 이후에는 약간의 패턴 변화를 줘도 또 유지가 된다. 찌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첫 2주는 감량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2주는 유지 기간이기 때문에 식사량을 점점 늘려야 되는 시기예요. 아, 오히려. 네, 늘려서 찌지 않아요. 배소변 아나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아, 2주간 술 딱 끊고 네, 한번 그 몸을 한번 딱 정화시키는 거 아니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아, 그래요? 네. PT도 이제 끊었고요. 예. 어제 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어제 하루 했는데 네. 저는 치팅데이가 이제 벌써 기다리고 치팅이- 있었구나. 네, 치팅데이 하루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치팅데이를 사실 하셔도 돼요. 내 몸에 맞게 내가 식욕을 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꼭 먹어야겠다라고 하실 땐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조금 해독을 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하고 싶을 때는 일정 기간 좀 띄워주는 게 네. 저는 더 좋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지금 싶어요. 네. 비니비니 우리 배 아나운서는 예. 요요가 반드시 되는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좀- 그렇잖아요. 치팅 데이를 기다리는 순간 벌써 요요야 그거는. 오늘 그렇죠.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그죠?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이 사람마다 또 다르다 하셨으니까 네. 2주 감량하고 유지했는데 난 좀 잘 안 빠지는 것 같다 네. 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예. 맞습니다. 감량의 속도는 개인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몸의 기능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주 동안에 해서 1, 2kg밖에 안 빠지는 분도 있고 막 5, 6kg가 축축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내 몸은 그 정도만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셔서 더 빼시는 게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든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더 쪄버리게 돼요. 아이고. 네. 저 말씀이 더 힘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빼는 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6kg 이상 이제 좀 야, 완전히 꿈이다, 좀 꿈. 체형을 바꿔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경우는 사실 어렵죠. 맞아요. 예, 계속 빼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조금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2주 감량을 해서 한 3kg에서 5kg 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적어도 한 2-3달을 쉬어주세요. 쉰다고요? 쉰다는 건 유지를. 유지기를 계속 한번 지속을 해 보시라는 네. 겁니다. 네. 네. 요요가 오지 않고 내 체중이 세팅이 됐다는 걸 몸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몸이 이제 이해를 해서 그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몸의 기능이 또 맞춰지면서 다시 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또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1kg든 뭐 6kg든 빠지면 좋은데 네. 이게 어느 부위가 빠지는가 참 이게 문제. 살이 빠졌는데 그렇죠. 얼굴만 쫙 빠지고 맞아요. 배는 그대로 있고 하면 이게 정말 그 미치거든요. 이 사람이. 힘들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다이어트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네. 경우는 호르몬 때문에 네. 보통 복부로 살이 그 많이 배, 찌요. 배. 네, 네. 내장 지방이나 복부로 살이 많이 찌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갱년기 이후에는 복부로 많이 찌게 되죠. 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줄고 복부의 지방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성 부종이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 팔뚝에 있는 이런 살들, 네. 여자분들 다 나이 그렇죠. 살들, 네. 옆구리 살들 이것 때문에 옷이 안 맞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염증성 부종이 줄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아우 네. 기쁜 소리. 한 번에 다 식단이 해결이 중요하네요, 되는 진짜. 거네요. 네. 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의 기능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요. 마음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네, 마음이 행복하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요요가 오는 기전 중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절식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요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적게 먹고 있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내가 이제 와서 미스 코리아 나갈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 이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놓고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는 요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적게 먹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요가 오는 걸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면 이 스트레스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도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먼저 조절을 해주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면 스트레스를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요를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이어트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죄책감이에요. 적게 먹다가 참을 수 없는 식욕 때문에 많이 먹게 돼서 네. 아, 내가 이걸 왜 먹었지? 이러면서 자책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내 마음에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사실 내 식욕이라는 것은 내 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식욕이 있어야 사실 삶이 또 풍요로워지고 그럼요. 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데 이 식욕이 꼭 눌러야 되고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는 이 식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식욕이 자연스럽게 내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욕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한 식욕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식욕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건강하지 않은 식욕들은 다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많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강한 식욕으로 다스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자책이나 이런 식욕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만성 피로와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잖아요. 몸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단계 음식이 먹고 싶어서 피자 한 조각을 먹었어요. 네. 그랬을 때 아, 내가 왜 먹었지? 라고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오죽 피곤했으면 먹었을까. 네. 나를 달래야 되네요. 그렇죠. 아우 그래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짜겠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정말 피곤해서 먹었구나. 하나 더 물어. 예. 하나 더 그러면 물어. 이제 또 그건 안 무너지는 거 됩니다. 아닙니까? 한판 물어, 한판 물어. 더 시키라, 더 시키. 그러실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정도 좀 먹고 나면요 식욕이 떨어져요. 아, 오히려. 네, 근데 그거를 참고 아 내가 왜 먹었지 하면서 안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성을 잃게 되면 한 판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구나. 이성을 잃지 않는 거. 예. 예전에 제가 살찔 때 예. 우리 엄마가 내를 그래 시켰네. 뭐라고요? 입맛 땡길 때 많이 먹어라. 입맛 땡길 때 많이 먹어라. 나이 들면 입맛도 없다 이러면서. 야, 소화도 안 된다. 나이 들면 지금 들어갈 때 물어.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왜 갑자기 엄마 탓을 하고 그러세요? 엄마 죄송해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몸이 피곤하면 좀 먹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 그리고 예. 나서 좀 쉬고 나면 식욕이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체중이 늘게 되고 또 살을 빼고 싶은 의지가 또 강해질 땐 체중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 예, 당연히. 그래서 예.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중 변화가 이런 그래프를 따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식욕이 넘칠 때는 체중이 쭉 올랐다가 또 살을 빼야겠다 의지가 굳건해지면 또 체중을 쭉 빼죠. 그런데 이게 식욕이 누르면 다시 또 올라가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럼 그게 요요로 다시 오게 돼서 네. 굉장히 큰 파동처럼 체중이 변하게 됩니다. 이걸 체중의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체중의 히스토리를 한번 그려보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체중이 언제 가장 높았고 언제 떨어졌고 네. 왜 그랬는지 네.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체중이 식욕이 늘었을 때 살짝 잡아주고 네. 그리고 또 의욕이 생겼을 때 너무 누르지 않고 이렇게 너무 의욕이 들었을 때 너무 감량을 한꺼번에 하지 않는 거죠. 천천히. 예, 이렇게 파동을 자연스럽게 아, 이게 하게 되면 유지, 안정적으로 유지. 체중을 세팅할 수 있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체중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굉장히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파동을 그리는 경우는 사실 다이어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체중을 조절할 수 있고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이어트에서 해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식욕과 조절을 좀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은
또 아까 맛있는 또 주스를 드셨으니까 예. 네, 이번에는 아까 기능 회복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대사를 높여주는 운동 한 가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운동까지요? 네, 네.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 이 운동을 도와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아우, 환영해 어서 주십시오. 오세요, 선생님. 네, 들어오십시오.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테라피스트 공세롬입니다. 오늘은 우리 600개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을 활성화시켜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남희 씨가 어느새 지금 누워 계시네요. 네. 아, 예. 대단하시겠다, 예. 진짜. 제가 이렇게 또 조명 천장을 보기 또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먼저 양손 편하게 옆으로 내려놓으시고 네. 자, 턱을 안으로 살짝 넣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복부에 힘을 주지 않는 분들은 복부를 사용하시는 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실 때 배꼽을 안으로 밀어넣는 느낌으로 허리를 바닥을 꾹 눌러보겠습니다. 배가 하나도 없네, 한 우리 번 더 남미가. 호흡해 누워서 그래요. 보실게요. 예.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면서 허리 바닥으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허리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허리의 통증을 줄이고 부상을 방지할 수 예. 있습니다. 네. 자 양쪽 무릎 살짝 벌려주시고요. 운동 시작하실 때 3가지 주의점이 있으신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과 함께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이제 들이마시는 숨에서 내뱉을 때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실 오.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실 때에는 최대한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엉덩이 뒤쪽 부분과 복부에 긴장이 유지되는 것을 예. 계속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무릎을 앞으로 향하게 밀면서 올라가 보실게요. 자, 숨 먼저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엉덩이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점에 달했을 때 2초 정도 머무르시면서 엉덩이와 복부 조여 보실게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되 바닥에 엉덩이가 완전히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횟수를 야, 힘들겠는데. 10번 정도 해주시는데 지금 이나미님 3번만 해보실게요. 네, 둘, 다행이네요.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셋, 야. 좋습니다. 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근데 자세가 아주 예쁩니다. 네. 화면으로 네. 보니까. 다행입니다. 아주 잘하고 예. 계세요. 좋습니다. 아주- 복부 아주 긴장 잘하는- 유지되시고 미토콘드리아가 천천히 많이 바닥에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내려놓겠습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500개? 자, 집에서 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 동작을 10번을 한 세트로 아침과 저녁에 2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허리가 안 닿게 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네, 도중에 허리가 완전히 닿게 되면 몸의 긴장이 유지되는 게 풀리기 때문에 긴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제 이쪽 무릎을 반대쪽 다리 위로 올려보시겠습니다. 네. 복사뼈가 무릎 위에 닿도록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 3번 오, 반복해 더 보겠습니다. 힘들겠는데. 자, 엉덩이 들어 올리시고 한 다리로? 복부 긴장 놓지 야. 마시고요. 하나, 지났는데요? 지금 3개 했거든요. 이남희 씨. 나와봐요. 이리 나와봐. 네. 자, 그럼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예, 빨리 넘어가요. 네. 이게 쉽지 않네요, 선생님. 네, 한번 올려보실게요. 쉽지 않지만 3개 하고 지나는 거는 천천히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예. 괜찮으신가요? 다리에 힘을 너무 줬나 봐요.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는 건 괜찮은 거예요?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저렇게 자기들이 안 한다고 말이야. 방금 하셨을 때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네. 힘들어하시는 게 나타나셨는데요. 이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손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다리도 마찬가지로 우세측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쪽이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여기 힘이 부족하게 되면 방금처럼 쥐가 나는 증상이나 이제 좀 근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예.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 건 아니지만 너무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이제 체형의 변형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해서 방법은 약한 쪽을 1.5배 더 횟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가 약하신 분은 오른쪽을 15회, 왼쪽을 10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약한 쪽을 더 많이 강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근육통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평소에 엉덩이 쪽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다리 한쪽만 펴보시고 반대쪽 다리 양손으로 감싸 안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싸 안은 다리를 이쪽 무릎이 반대편 어깨로 향하도록 한번 끌어당기실 건데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당기겠습니다. 후. 좋습니다. 자, 이 자세 3초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은 어떠신가요? 엄청 시원해요. 네, 이렇게 엉덩이 뒤쪽을 이완시켜 주시는 것이 운동 후에 근육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천천히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아, 근데 3번 하고 스트레칭 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반대쪽 어깨로 당겨주시고 좋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남희 씨가 유연하시네. 네. 예. 다행입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시게 되면 고관절과 이제 보행 때 나타나는 허리 통증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론도 배우고 네.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 네. 어떠세요, 배아나죠? 네, 저는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치팅데이 네. 생각하지 않고 아. 꾸준하게 해야겠다. 옳지, 옳지. 아, 이제 네. 바뀌셨네. 네.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 저는 이게 미리 알았다면 예. 벌써 아까 정제된 탄수화물 안 먹고 네. 고기로 이렇게 된다. 이게 알았다면 내가 좀 쉽게 좀 살이 빠졌을 텐데 어쨌거나 늦게 만나도 반갑습니다. 남미 씨는 직접 근데 진짜- 운동까지 해보셨잖아요. 진짜. 내가 나를 모르고 네. 남들의 하고 있는 방법으로만 의존해서 다이어트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예. 많이 들어서 네. 내가 나를 달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참 중요한지를 오늘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저희가 딱 봐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네. 또 그러니까요. 날씬하신데 네. 뭐 한 번도 살이 쪄 본 적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보이셨다면 제가 제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야,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식욕을 조절하고 네. 체중을 조절하고 또 피곤할 땐 좀 먹고 또 피곤하지 않을 땐 좀 조절하고 해서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시기지만 네. 사실 저도 20대 때는 굉장히 많은 요요를 겪었을 것 어. 같아요. 아니 네. 몸무게가 많이 찌셨던 적이 있어요? 몇 킬로까지 막 이렇게 많이 나갔다 이런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50kg에서 전후거든요. 네, 근데 많이 뺄 때는 40대 중반, 아. 그리고 찔 때는 50대 중반, 요 정도까지니까 적어도 한 7, 8kg가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남들이 보기엔 몰라도 저는 아는 거죠. 그쵸. 네, 7, 8kg면 옷도 달라지니까. 그럼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쪘을 때는 이제 임신했을 때예요. 예, 67kg까지 쪘었는데요. 정말요? 네, 아, 그때 복스러웠겠다. 예. 남편이 네. 복스럽다 해서 그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제가 굉장히 천천히 2개월에 1kg 예. 정도를 안정적으로 뺐는데 네. 요요 없이 뺐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세팅 포인트라든지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체중을 빼다 보니까 이게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터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사실 감량의 목적을 두시면요. 그 유지가. 유지할 때 신경을 잘 많이 안 쓰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유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감량할 때부터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아, 역시. 관점을 달리해라. 선생님, 참 근데 마음가짐. 우리가 보통 그럼 나이살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나이살이 결국 신진대사가 좀 약해져가지고 나이살이 찐 건데 그럼 이제 신진대사가 많이 약해진 연세 많은 우리 엄마들 어떻게 빼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폐경을 하고 나서 살을 빼기가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젊은 분들처럼 빠지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먼저 나이살을 말씀드리면 이게 나이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기능 저하 염증 때문에 살이 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줄고 살이 빠지게 되면은요, 굉장히 젊어집니다. 몸이 젊어져요. 새롭게 태어나는 아우 거네요. 좋다. 네, 맞습니다. 아우 기분 좋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딸과 어머니, 모녀가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보통 누가 더 살이 잘 빠질까요? 딸이 잘 딸이 빠지겠죠. 아닐까요? 그러겠죠. 예. 젊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 네. 어머니의 기능이 굉장히 건강해졌을 때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아,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또 빼는 목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이제 20대니까 당연히 이제 외모, 예뻐지고 싶고 이뻐지려고. 예, 네.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살을 빼게 되기 때문에 조금 과한 다이어트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좀 하게 되죠. 네. 근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몸의 건강, 혈, 당뇨 이런 네. 고절제 이런 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 빼다 보면 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지고 기능이 회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빠지고 나서 유지하는 것도 네. 건강한 습관도 훨씬 더 잘 하시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육아를 하는 요즘은 조부모님도 많고 네. 아기 엄마들도 그렇고 네. 아이 치닥거리 하다 보면은 오후 몇 시 돼서 밥을 한 끼 먹거나 그렇죠. 하루 종일 못 먹다가 야 이건 내가 한 끼 먹을게 하고 먹었는데 나 왜 한 끼 먹었는데 찌지?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많습니다. 될까요? 네, 예. 대부분 이제 아이 보고 나서 아침 점심 다 굶어버리고 저녁에 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으신데 그게 살이 찌거나 안 빠지는 오. 원인이고 또 생각보다 영양이 부족해져서 몸이 더 피곤해지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아침이나 점심 때 식사를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면요. 네. 몸도 피곤하지 않고 네. 에너지도 나고요. 그리고 저녁을 조절하면 살은 더 빠지게 됩니다. 네. 저녁에 맛있는 게 그래도 많아서 문제야. 밤 늦을수록 더 맛있어 원래.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또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예, 네, 쉽게 좀 마음 좀- 편하게 할 수 그렇죠. 있게 네, 맞습니다. 많은 도움이 그런 좀 필요할 뜻에서 것 제가 같고요. 노래 한 곡 할까요? 좋아요, 선생님. 네. 어떤 노래로?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에 그럼 있어요? 있어요. 예, 어떤 곡입니까? 황소처럼 운동하여도 살이란 살은 마냥 그 자리 만약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그 식단 원망했어요. 돼지처럼 살기 싫다며 닭가슴살만 꾸지 먹었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안티톡신 한잔 따라주던 안티톡신 한잔. 야, 우리 이광미 원장님 네. 이 병원송으로 네. 쓰셔야 되지 않을까? 허락만 해주시면 쓰고 싶습니다. 생방송으로. 네. 버스 같은 데서 광고로 들을 법한 그러니까요. 아주 귀에 안티톡신. 쏙쏙 박히는 노래였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유익한 강연을 펼쳐주신 우리 이광미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들으신 내용으로 이 올여름 또 네. 날씬하고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